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 한 달 남겨오는 시점에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안에서 총선 승리론이 좀 팽배해 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 그리고 또 공천의 깔끔한 마무리,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논란도 있지만은 민주당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현장 방문에서 열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는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을 할 것이다. 가반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달 D-30일을 맞은 시점에 약간의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국 신당의 출연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같은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제로성 게임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지만은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야권의 파이가 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투표장 이재명에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았던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비례대표 정당을 찍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결국 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에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에 의존을 해왔는데 개인기에만 의존을 해서 총선까지 한 달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여론조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와 오면 기사인데 서울 중성동갑 오차범위 접전 민주당 전현희 후보 42.9,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6.6 격전지 여론조사입니다. 리서치에 했는데 정치면 기사는 마장동의 구도심은 전현희 44%, 윤희숙 26%, 성수동의 신도심은 전현희 41, 윤희숙 4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42.9 대 36.6.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뒤죽었는데 여기는 임종석이 컷오프된 지역이죠. 컷오프돼서 전현희를 투입을 했는데 양쪽 다 여기에 지역 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이라서 42.9 대 36.6으로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성동갑에 보면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죠. 지금 어느 선거구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쪽은 주로 주택도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신도심 쪽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단지 쪽은 이 고가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입니다. 성수동이 서울 성수동에 요즘 그런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죠. 그쪽에서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고 구도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성동 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윤희숙 26%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18%포인트나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신축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성수동 지역의 신도심에서는 오히려 윤희숙 후보가 45, 전현희가 41, 윤희숙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선거 전략을 차별화된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은 양쪽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은 줘버리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은 계양갑에서 가져오는 그런 게리먼더링을 했었죠. 자, 다 이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뭐 우세하죠. 자, 부산일보 여론조사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여론조사. 수영의 장예찬 54.2, 유동철 30.9, 부산진갑 정성국 한동훈 영입인재입니다. 45.7, 서원숙 민주당 최고위원 43.8. 자, 이렇게 중부, 동부 부산의 중동부 부산의 9개 지역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6곳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넉넉히 앞서고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20%포인트가량 격차가 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도 52.8%다. 일단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세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일단 부산일보 조사, 해운대 가벌, 수영, 동래, 금정, 부산진, 얼 6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기장, 중영도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 부산진 갑은 1.9%포인트의 초박빙 경쟁 중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9개 지역 평균값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로 벌리고 있다. 다만, 자, 여기서도 조국 신당 변수가 나옵니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정당 투표를 받는 곳, 위성정당 두 곳, 국민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신당, 이렇게 붙이니까는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혁신당이 20%의 지지를 보였다. 부산에서도. 원래 뭐 조국은 부산 출신이죠. 지금 광주를 중심으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부산 출신입니다. 여기서도 조국혁신당이 20% 평균 지지율을 보였다. 그리고 부산에는 호남 기존 그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한 20% 가까이 거주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부산일보,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결과입니다. 해운대 갑 뭐 이런 데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후보,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51.3, 그래서 해운대 구청장 출신 민주당 홍순원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이 이기고 있다. 이런 것은 원래 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자, 수영구에서는 젊은 친윤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가 54.2, 이재명 지도부의 영입인재인 유동철 후보 30.9를 크게 앞섰다. 24%나 뭐 앞서고 있네요. 여기는 장예찬 후보의 낙성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또 일부에서도 장예찬 후보의 과거 발언 좀 민망한, 말로 말씀드리기 민망한 과거 발언들이 몇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후보직을 뭐 박탈하라,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예찬 후보는 지금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24%나 크게 앞서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의 영입인재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와 구청장 출신의 중앙당 최고위원인 민주당 서원숙 후보가 격돌하는 부산진 갑은 정성국 후보 45.7, 서원숙 후보 43.8, 지지율 격차 1.9%포인트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이렇게 상황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산 북갑은 뉴스원 조사에서 부산 북갑은 서병수 재배치를 했죠. 부산시장 출신인데 지역구론에서 재배치했는데 부산 북갑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병수 41, 전재수 48, 여기도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렇게 부산 쪽은 그래도 대체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그 수도권에서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또 마포을 정청래와 하문경, 뭐 이런 관심 지역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조사에서도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자, 어제 KBS와 한국리서치가
8곳을 조사했는데도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 눈에 띄는 여론조사는 서울 서대문을과 광진을인데요. 서대문을은 박진 재배치를 했죠.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 원래 강남 지역구인데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민주당 김용호 의원이 있습니다. 김용호 재선인데 그 아버지가 선친이 그 김상현 전 의원이죠.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이 민주당 서대문을 지역을 표밭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박진 41, 김용호 46, 31, 46, 15%포인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을 이 30년 동안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것이죠. 36년 동안 추미애가 있었고 추미애가 5선을 했고 지금은 고민정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는 고민정이 이 초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오신환 전 서울시 부시장이 복수극을 하러 갔죠. 여기에 4년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민정에게 석패를 한 지역이라서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오차범위에 걸쳐 있지만 좀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신환이 33%, 고민정이 40%, 33대 40.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 수도권에서 낙관론을 펼쳐왔는데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변수는 조국 신당이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톱 그리고 3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은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 혁신당 이변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면은 민주당에 실망한 야당 표심 조국으로 총선 야권 파이가 더 커졌다. 비례 지지율 약진에 여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분산을 우려를 하고 있고 여당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것을 경계를 하고 있다. 조국이 지금 아주 세게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죠. 곧 구속될 사람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해방을 놓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4.10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당초에 민주당 우세로 시작이 됐는데 비명 행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 그리고 또 특히 한동훈 조카가 가미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했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자들이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런 구호를 가지고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냥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제로섬이 아니고 이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 분산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몰빵론, 지역구, 비례 모두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국 혁신당이 총선 후엔 연대하거나 합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죠. 나중에 이 지분을 놓고 싸우겠지만 어쨌든 파일을 키워놓고 나중에 합당을 하면은 총선 이후 전국은 또 좌파 진영이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 효과를 전혀 어느 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 정청래 지역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에서 국민의 미래가 21, 민주연합이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24로 1위입니다. 1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면은 조금 자기 다른 주자들도 원희룡 같은 이런 주자들도 좀 더 선대위에 포함시켜서 좀 확장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앙일보도 이것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여당 한동훈 효과 기세 대 사야 반윤 포위망 공세. 한동훈 효과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네 개의 야권 세력, 이 반윤 포위망 공세, 그게 조국 혁신당이 들어갑니다. 여당은 한동훈 영입 후 지지율 39% 상승세인 건 맞지만 사야 네 개의 야당이 정권 심판 내세워 다 합하면 51%로 결집이 돼 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조국 혁신당, 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 야권 4개를 다 합하면 지지율이 51%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39%.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 반 이재명 구호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안에 가두고 민주당과 새로운 미래,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포위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이야 지금 미미하다고 치고 새로운 미래도 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이 민주당과 전략적 연대를 하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예상도 들기 때문에 뭔가 변곡점을 한 달 앞두고 찾아야 될 시점입니다. 야권은 지금 비례대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죠. 자, 민주당이 친북 그리고 선동 세력을 끌어들이면 계담 선동 세력을 끌어들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 밀립니다. 확 밀려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비례정당에 들어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비례 1번 전지혜 같은 경우에 반미 활동, 이런 논란이 지금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후보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야권 비례 갈등, 민주, 종북 논란 후보 안 바꾸면 연대 파기 고려하겠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동아줄 잡고 종북 세력 23년 전 군자산 약속 현실화. 자, 군자산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시민회의 쪽에 재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반미 성향 전지혜 등 후보 포함이 되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이쪽으로 명단을 넘긴 거죠.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종북 논란이 벌어지면 최대 악재가 된다. 민주당에 이 피해가 온다. 지금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막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민회의 쪽에서는 무슨 소리? 공정한 절차로 우리가 선출을 했어. 자, 물러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동아줄 잡고 종북 세력 23년 전 군자산 약속 현실화. NL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이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 이석기가 주도한 NL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당, 민노총 이어서 민주당까지 지금 막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통일 노선 포기를 선언했죠. 그러니 종북 세력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 진보당을 이재명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 목 포함해서 최대 5석 확보 노력. 이 진보당입니다. 통진당의 후손 진보당. 그래서 진보당 대표는 수권 정당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석기의 후예들이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숙주가 이재명이란 거죠. 군자산 약속이란 건 뭐냐면은 2001년 9월 22일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의 한 수련원에 NL 민족해방 계열이죠. 이 사람들 700여 명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3년 내에 민주정당 건설, 10년 내에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선언을 했죠. 이후에 NL 계열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면서 정당 접수에 나섰고 실제로는 장악을 했습니다. 민노총을 장악을 했고 이제 민주당까지 겨냥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모르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거 막 끌어들이는 거죠. 모든 좌파 세력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보니까는 너무 친북 세력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일부 민주당 안에서 경계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는. 그래서 좀 종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빼달라. 우리 민주당으로 파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어차피 다 약속을 했고 거기다 다 추천권을 준다고 했으니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의 그 사장 만들기, 사천, 이것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제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버티던 박용진마저 탈락, 비명행사 마무리.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하위 10%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30% 감점을 당해서 친명계 정봉주에게 아깝게 졌습니다. 후보가 못 됐습니다. 정봉주가 후보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었죠. 제가 정가뒷담화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 오디션에 탈락을 했다가 번복이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선에서 결국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선 오디션에서 4위를 해서 탈락을 했는데 이 3위를 빼내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죠. 정치훈 빼내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결국 또 룰을 막 바꿔서 권리당원 70%, 전국의 권리당원 70%를 투표하게 또 룰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이 김동아를 지금 국회의원 배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1차 관문을 뚫었죠. 이제 본선만 남았습니다. 김동아를 왜 그렇게 지키느냐. 정진상의 변호사, 그리고 정진상과 이재명 공범관계라서 서로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진상 변호사인 김동아가 두 사람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보온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비밀을 김동아가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신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므로 입막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천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제 1차 관문 통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